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중의 정의와 개괄적인 집중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화면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본 요소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그리고 음식, 그다음에 휴식, 복식호흡,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의 원심력 등의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운동과 집중력과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학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 뛰어노는 것을 매우 흐뭇하게 바라보고 격려하기도 하지만 일단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한 뒤에는 공부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보다는 일단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 버리면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현상은 운동이 공부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바탕에 깔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운동이 건강 관리에 건강 증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성적 향상에도 좀 든다는 연구가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정도의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소에서 한 연구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천대 뇌과학연구소 실험에 따르면 운동을 하면 뇌에 공급되는 혈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5분 정도 운동을 하게 한 뒤 뇌를 MRI 영상으로 찍은 결과 운동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혈관이 보였다. 혈류량이 늘어나면 뇌로 공급되는 산소와 포도당도 증가해 신경세포가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경세포가 더 활성화된다는 것은 시냅스 형성이 많이 되고 또한 강화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신경세포가 이렇게 재생이 됐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하는 등 환경 자극이 없으면 세포는 활력을 잃고 생존 확률도 떨어져서 효과가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재생된 신경세포를 유지하려면 다른 신경세포들과의 연결, 즉 시냅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영보 연구소 교수님에 따르면 뇌는 각 부분의 기능을 따로 볼 게 아니고 신경세포가 연결된 신경망을 통해 발현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이런 반복적인 이 자극을 통해 시냅스를 강화해야 장기적인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이 향상돼서 집중력도 강화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운동을 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내가 산소와 에너지가 공급되면서
많은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비축되고 자연스럽게 그 뉴런이 활성화되고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면서 시냅스가 새롭게 많이 생기게 되면서 또 시냅스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두텁게 강화가 된다. 따라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더 강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미국 컬럼비아대 신경과학자 에릭 캔들의 주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 미국 컬럼비아대 신경과학자 에릭 캔들은 반복학습과 연습이 시냅스를 늘리고 단단하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운동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으로 생성된 신경세포 성장인자, 이 부분이 신경세포를, 여기 신경세포는 뉴런입니다. 뉴런의 가지수를, 촉수들을 이렇게 늘려 많은 시냅스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운동을 했을 때 신경세포 성장인자가 많이 생성되고, 이게 생성되면서 결국에는 시냅스를 만들어내고 시냅스가 더 강하게 하면서 거기에 많은 기억들을 저장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장이 강화되고 하면서 시냅스가 더 튼튼해진다. 반복학습을 했을 때 결국에 시냅스가 강화되는 겁니다. 운동으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고 좀 더 복잡한 학습과 반복으로 시냅스를 강화를 하면 더욱더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 에릭 캔들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실험 집단을 3개로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글 2문단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들려주고서 얼마나 많은 단어 수와 글자 수를 기억하는가, 이걸 측정하는 실험을 꾸준히 했던 겁니다. 1그룹은 자전거를 30분 탄 후에,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한 후에, 자전거 타기는 상당히 좀 격한 운동이죠. 운동을 한 후에 이 문단 2개를 들려주었고, 1그룹은. 2그룹은 이 글 2문단을 들려준 뒤에 운동을 했습니다. 3그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글 2문장만 들려줬습니다. 이게 운동을 하고 들려주는 것은 1그룹, 그리고 들려준 뒤에 나중에 운동하는 것은 2그룹,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3그룹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를 했더만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학습을 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글 2문장을 듣는 학습하기 전에 운동을 한 A그룹의 경우, 학습하기 전에 운동을 하지 않는 B그룹, C그룹의 2그룹, 3그룹에 비해 기억해낸 단어수, 내용수가 유의미하게 훨씬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연구팀은 적당한 운동을 한 뒤 높아진 학습 능력은 하루가 지났는데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동을 하면 심장이 다른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뇌에도 많은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뇌세포에 영양 공급이 잘 되도록 해준답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하면
뇌에서 신경세포를 만들고 세포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세포 영양인자, 신경세포 인자의 수치가 많아지면서 더 많은 지식을 수용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은 신경세포 인자를 촉진하고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통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라고 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국 일리노이주의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에서 한 실험입니다. 국내에도 많이 소개됐던 내용입니다. 먼저 교육과정을 영교시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8시부터 9시 사이가 되겠죠. 영교시에 체육을 수업을 넣고 달리기 수업을 넣었습니다. 그 달리기를 했습니다. 이 네이퍼빌 고등학교에서는 정규 수업이 시작된 영교시에 학생들이 1.6km 정도 달리기를 하는 체육 수업을 넣었습니다. 달리는 속도는 자기 심박수의 한 80~90% 정도에 좀 빠르게 자기 체력 내에서 열심히 뛰도록 하는 좀 격한 체육 스포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 2교시의 수학, 과학 등 매우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힘든 과목을 배치해서 머리를 쓰게 하는 과목을 배치해서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기가 끝날 무렵에 우리로 하면 한 7월달 정도 결과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영교시의 체육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학기 초에 비해 학기 말에 읽기나 문장 이해력이 동일한 사람의 측정 실험 집단의 경우 17% 정도 향상됐고, 실험 집단이 아닌 일반 학생, 다시 말해서 영교시 체육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 그룹보다는 성적이 2배 가까이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이런 내용은 국내에도 소개돼서 상당수 학교에서 영교시에 체육활동을 도입하는 그런 부분이 국내에서도 학교에 도입돼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이 운동이 아이들의 건강에 매우 도움도 되지만 또한 그런 운동이 도리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체력을 저하시켜서 학습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운동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거의 명백한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체력, 스트레스 관리 이런 부분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부에 지친 학생들은 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피로는 결국에는 우리 근육 운동에 의해서 풀어줘야 합니다. 운동은 신체를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럿이 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 인간관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 자신의 신체와 감정 그리고 이렇게 지적인 능력과 정신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자기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정해서 꾸준히 실천한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이제 필요 조건이 됐다. 우리 많은 우리 친구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참으로 운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부분은 학업에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요건인 마음의 평화와
또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우리 몸에 습득하는 그런 학습 영역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실천을 하도록 하고 아이들이 할 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또한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양이 어떤 집중력하고 관련이 있는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아침밥 부분, 아침밥이 우리 학습에 얼마나 필요한가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